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태풍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흰남노 태풍이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해안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태풍이 초속 60m,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급이다, 어마어마한 위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년 전 매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풍 매미 때문에 부산, 경남이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의 그 해운대 지역 쪽으로 모두 물이 들어차고 마산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면이 높아진 시기에 해일까지 일면서 또 그 엄청난 바람,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이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태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비상대기를 하겠다, 당연한 것이고요. 전 공무원들에게 선 조치한 후에 보고하라. 그 다음 할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정은 언제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좀 과장해도 괜찮다. 좀 선제적으로 좀 더 큰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태풍 현장을 가보고 또 태풍에 대비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이겁니다. 예상 밖의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풍을 매년 거의 태풍 피해를 겪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단단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상 수위 아니면 이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대비만 충분히 하면. 그런데 예상 수위를 넘어서는 이런 태풍,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바짝 긴장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좀 과장해서라도 충분히 이건 어마어마한 겪어보지 못한 태풍이다 정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한다면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누구도 사실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하니까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오늘 오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논의의 방향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나갈 것이냐 나가지 않을 것이냐. 나가지 않는 쪽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나가지 않는 이런 길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재명이 기소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법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 선거법이 지금 가장 까다로울 겁니다. 이렇게 선거법을 까다롭게 한 데는 또 우리의 정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선거 문화를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토론회도 할 필요가 없고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기소를 놓고 이 수사를 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0여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정할 때는 이런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 죄질 자체가 대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검찰이 소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상상을 넘어서는, 이재명의 혐의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정말 대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택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제 두고두고 앞으로 1년, 2년, 3년, 2년이겠죠. 당대표 임기는 2년이니까 계속해서 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두 쪽으로 쪼개지든지 아니면 당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될 것이다. 이재명 수렁에 민주당이 스스로 빠지는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당이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고 여야를 떠나서 누가 지금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자신이 소명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을 가지고 당이 나서면 당까지 전체가 다 말려듭니다. 너는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당이구나. 선거법을 엄호하고 나서게 되면 잘 되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누군가가 걸리면 물밑에서 다들 도와줍니다. 또 격려도 해주고 다들 그렇게 물밑에서 해주지 공개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너도 그럼 선거법을 그렇게 우습게 아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석 민심도 있고 이러니까 검찰의 소환에 나가서도 안 된다. 지금 뭐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상설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상설 특검을 하자, 김건희 특검을 하자라고 하더니 이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라고 합니다. 또 공수처에도 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은 이 주가 조작 부분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위 문재인의 똘마니였죠. 문재인의 하수인격이던 검사들이 모두 나서서 몇 년간을 탈탈 털어도 기소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데 왜 이것과 물타기를 하는 건 좋은데 김건희 여사를 왜 끌어댑니까? 김건희 여사는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선거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얘기거리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를 왜 맞대결을 시켜서 물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물타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모를 수가 없죠.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자신의 선거법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부랴부랴 걸고 넘어지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뭐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뒤에 이 고발을 하면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죠. 그렇지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민주당 의원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서면, 정당이 공개적으로 나서면 그 정당 모두가 선거법을 우습게 하느냐, 선거를 우습게 하느냐, 너는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동료 의원이 선거법에 걸리면 모두 안타까워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도와주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지원 사격을 못했던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선거법은 후보자 개인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짐입니다. 선거법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모두 실효성이 없습니다. 선거법, 이 지금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죠. 선거 보증금으로 받은 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문재인 정권 때는 지키지 않아서 드루킹의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3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지켜서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1년 이내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정지될 수도 있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지금 형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민주당이 나서서 난리냐. 둘째, 1년 이내에 이재명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직도 잃고 당대표도 잃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손잡고 이재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성남시장 때 했던 말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17년에 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참 이재명이 말 잘했습니다. 말만 잘합니다. 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재명이 퍼질러 놓은 자기 말에 이젠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이재명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도 뭐 개딸을 비롯해서 친 이재명 쪽에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들은 오늘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굉장히 이재명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이 기소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에 관련된 10가지 그 많은 검찰 이제 기소가 일어나게 되고 내용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질 겁니다. 국민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에 버틸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찍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건도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걸 변호하고 엄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자신도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부정선거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엄호할 게 따로 있고 비호할 게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풍 예방은 정말 철저히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비상상황, 비상대기하겠다. 밤새 비상대기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철저히 대비하면 그래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에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분리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당대표니까 엄호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재명 혼자 해결하도록 놔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